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관련해서 뭐부터 봐야 될지 막막한 투자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건설사들이 부진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일단 건설과 금리 방향은 대체적으로 반대 방향을 보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건설업종은 주목을 받고,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시기에는 건설업종이 아무래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건설사의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시멘트, 레미콘, 철강 같은 건자재 가격의 상승이 또 건설사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시멘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철근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만 부진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레미콘, 철근 기업도 다 같이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시장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그냥 건설사 안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쌀 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설 업종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건설 수주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을 수주한 금액인데요. 건설 수주액은 주택과 토목의 합입니다. 근데 비중으로 보면 주택 비중이 한 60에서 70%. 그래서 주택 수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요. 다시 말하면 건설 수주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택 수주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지어지느냐와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 수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건설사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이고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 대부분이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받는 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내고요. 1차 중도금, 2차, 3차 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 치르고 입주하게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파트 인허가를 지자체를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분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입주하게 되는데요. 예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이제 인허가를 받게 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분양을 해서 먼저 돈을 받게 되죠. 그래야 이제 공사비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선분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비를 이제 선분양을 통해서 받게 되면 콘크리트 파일도 사고, 철건도 사고, 레미콘도 사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인건비도 주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건설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근이나 시멘트 기업들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은 건설사 주가만 부진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기업도 부진하고 철근 기업도 다 같이 힘든 시기입니다. 자, 이 건설사와 시멘트나 건자재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동행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건설사 수주가 증가하면, 다시 말하면 인허가가 늘어나면 건설사 실적 좋아지고, 당연히 그죠, 시멘트나 가구 인테리어 기업 같은 건자재 기업들도 실적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착공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착공을 뒤로 미루니까 시멘트 기업이든 레미콘 기업이든 철근 기업이든 이들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수요가 감소하는 이러한 양날의 검처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설 업종을 볼 때는 PQ 관점에서 보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Q라고 하는 것은 공급 물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C라고 하는 것은 비용, 다시 말하면 건자재 가격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만약 물량과 비용, 다시 말하면 Q와 C 관점에서 개선된다면 이 건설 업종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건자재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건설사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사의 반등은 건자재 기업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건설사의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건설을 바라보는 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허가와 착공의 증가는 공급의 증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건설사의 Q의 증가, 나아가서 건자재 기업의 수요 증가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기사를 보기만 해도 이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주택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나와 있는 상태이다. 또
주택 인허가가 부진하다,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지금의 공급 부진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바뀔 것이냐, 이거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택 시장의 이 변화가 시멘트와 건자재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설사 건설사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멘트 건자재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건설업종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설업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